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제 외계인 사살 사건을 다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19일 스트레인지 크래프트라는 제목의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저자 존게라는 미국의 기자로 하원과 상원, 국방부를 전담 취재하며 명성을 쌓은 베테랑입니다. 그의 새 책은 평소 그가 다루던 분야와는 다소 동떨어진 내용으로 정부의 비밀에 관한 폭로를 담고 있었습니다. 책의 핵심 인물은 전직 공군 소령인 조지 파일러로 그는 자신이 겪은 어려운 증언들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심하고 비밀 협약을 깨뜨립니다. 존 게라와 조지는 인터뷰와 함께 자료 조사 및 교차 검증을 위해 4년의 시간을 투자합니다. 이 사건은 그동안 알려진 어떤 UFO 관련 사건보다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지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날 우리는 총으로 외계인을 쏘아 죽였습니다. 이 사건은 1978년 1월 18일 미국 뉴저지에 위치한 맥과이어 공군기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정보 담당자였던 조지 파일러는 오전 브리핑을 준비하기 위해 새벽부터 숙소를 나서 부대로 향했습니다. 부대에 도착한 그는 정문을 통과하면서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보안은 강화된 상태였고 군인들은 전부 뛰어다니고 있었으며 모든 활주로에는 빨간 경고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휘소에 도착한 조지는 부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전날 밤 UFO가 나타나 맥과이어 강 상공에 수시간 동안 떠 있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휘소장에 따르면 UFO 한 대는 포트딕스 기지 쪽으로 착륙하거나 추락한 것 같았고 이로 인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포트딕스 기지는 맥과이어 공군기지와 인접해 있는 군부대였습니다. 조지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요구하자 지휘소장은 밤에 포트딕스 쪽 헌병이 외계인과 마주쳤고 그를 총으로 쐈다고 말했습니다. 총에 맞은 외계인은 울타리를 넘어 우리 기지 쪽으로 도망쳤지만 얼마 못 가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시신은 국립항공우주정보센터 본부 인원들에 의해 수거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몇 시간 전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포트딕스 기지에 근무하던 스티브 상병은 부대로부터 무전을 받았습니다. 영공을 통과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 물체를 추격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군상부는 이것이 적국의 스파이 무인기일 수도 있다고 판단했고 필요하다면 요격할 준비도 했습니다. 스티브는 수송용 트럭을 타고 즉시 좌표로 운전해 미상의 물체를 찾아 나섰습니다. 1시간쯤 지난 후 그는 밤하늘 위에서 청록색으로 빛나는 차원형의 비행체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서 있는 거수자를 발견하고 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거수자는 자동차의 라이트 범위 내로 들어왔고 그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스티브 상병은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키가 약 4피트 정도였어요. 하지만 옷을 전혀 입고 있지 않았고 머리가 매우 컸으며 새까만 눈을 가진 날씬한 몸매의 작은 존재였습니다. 피부색은 회갈색이었습니다. 스티브는 45구경 권총을 꺼내 괴생명체를 향해 조준했고 멈추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존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걸어왔고 스티브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총을 발표하여 생명체에게 명중시켰습니다. 괴생명체는 이상한 비명과 함께 비틀거렸고 스티브는 패닉에 빠져 4발의 추가 총격을 가했습니다. 5발의 총상을 입은 괴생명체는 반대 방향으로 달려 포트딕스 기지와 인접한 맥과이어 공군기지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사건은 즉시 상부에 보고되었고 군인들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인지하고 있던 주 경찰들도 급파되었지만 사태는 곧 종료되었습니다. 회갈색 피부를 가진 괴생명체가 맥과이어 공군기지의 활주로 끝에 죽어있는 채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제프 모리스 경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시 씨는 숨을 쉬지 않았고 확실히 죽은 상태였습니다. 태아 자세로 웅크리고 있었고 지독한 암모니아 냄새가 났습니다. 함께 출동한 경찰들은 모두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일을 해야 했고 프로토콜에 따라 그것을 밧줄로 묶고 방수포에 싸서 처리했습니다. 이후 시신은 국립항공우주정보센터 측에 의해 어디론가 이송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을 들은 조지 파일럿 초령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그는 오전에 예정된 정보 브리핑을 위해 사건 관계자를 직접 만나기로 합니다. 그는 현장에 출동했던 군인 한 명을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익명을 요구한 군인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것이 분명 인간이 아니었다고 하곤 합니다. 그 군인은 또한 시신을 수습해간 국립항공우주정보센터 측 인원들이 매우 전문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언급합니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일반적인 군인처럼 보였으나 사망한 외계인을 처리하는 방식은 매우 체계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역할을 분담하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 시신을 포장하고 그 일을 마치자마자 재빨리 차량에 싣고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그것이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조지는 이후 사건 수습 과정에서 사진이 촬영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부대 내 정보실로 이동해 증언대로 특별한 사진 몇 장이 찍혔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그의 사진 열람 접근 권한은 의문스럽게도 거부되었습니다. 정보 장교로서 그는 거의 모든 사진과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현장 사진들 중 미상의 시신이 찍힌 것을 제외한 사진들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볼 수 있었던 사진들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시 레이더 타워에 있었던 관계자로부터는 비행체가 오랜 시간 동안 레이더에 잡혔으며 그 크기가 아주 컸다는 추가 증언을 확보합니다. 그러나 상부로부터는 그날 예정된 정보 브리핑이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정체불명의 UFO가 나타나 부대 위를 비행하고 기지 두 곳에 비상이 걸렸으며 외계인으로 의심되는 존재가 출현해 총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던 날 아침에 브리핑이 취소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조지는 이후 상급자로부터 그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는 엄중한 지시를 받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조지와 현장 관계자들은 군부대로부터 비밀 협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문서에 명시된 비밀 협약 기관의 기간은 평생이었습니다. 본인으로서는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발설할 경우 직무가 박탈될 것이라는 위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 협약서를 작성한 이들뿐만 아니라 전장에 출동했던 경찰들도 같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1997년에 퇴역한 조지는 UFO의 진실과 정체를 밝히는 데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존 게라 기자와 협력하여 스트레인지 크래프트를 출간하게 되고 책이 논란이 되자 공군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조지에 대한 군 관계자들의 날선 비난이 이어졌지만 동시에 포트 딕스와 맥과이어 기지에서 근무했던 전직 군인들의 추가 증언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78년 당시 포트 딕스에서 근무했던 지인으로부터도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특수경찰관으로 군기지에서 경비 업무를 맡았고 어느 날 밤 군인들이 UFO와 외계인에 대해 다급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당시 이야기를 듣고 무시했지만 이제 다시 생각해보니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인근 지역에 살던 주민의 비행체 목격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한 주민은 포트 딕스와 맥과이어 기지에서 매우 가까운 레이크 허스트에서 자랐고 그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와 그의 친구는 기지 근처에서 녹색으로 빛나는 부채를 목격했으며 그날 밤의 기억을 잊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문점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군기지의 상공에 UFO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지, 왜 한 명의 외계인만 지상에서 목격된 것인지, 그 존재가 왜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는지 등 많은 부분들이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총을 쏘았던 군인이 조지 파일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역시 모든 것을 증명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조지는 자신이 겪은 또 다른 UFO 목격담을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962년 공군으로 복무하던 조지는 전투기에 연료를 공급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공중급유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그에게 미상의 비행물체 출현에 대한 무전이 도착했습니다. 관제 통제실로부터 추격하여 확인하라는 명령을 받은 조지는 즉시 지정된 좌표로 이동했습니다. 그의 레이더에는 믿을 수 없는 크기의 비행체가 표시되었습니다. 조지는 나중에 이를 회상하며 레이더에 잡힌 물체가 마치 거대한 항공모함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역사상 본 레이더 이미지 중 가장 거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전투기가 접근하자 레이더에 잡혔던 물체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조지는 군대 내에서 UFO가 생각보다 흔한 존재이며 많은 이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폭로 이후 일부는 그의 이야기를 거짓말이라 치부했지만 군 관계자들은 의외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거나 그의 의견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지는 그 이유가 바로 군 내부에서의 UFO 경험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87세인 조지 파일러는 외계인 사살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데 자신의 남은 인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과연 그날 밤 군인이 쏜 것이 정말 외계인이었을까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지구에 나타났을까요? 그리고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의 미스터리였습니다. 영상으로 다뤘으면 하는 주제나 영상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